의심의 대가입니다. 자, 백 기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이죠? 네, 이 한 커플인데요. 같이 여행을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잠든 사이에 휴대폰을 잠금 해제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훔쳐보고 사진으로 찍은 30대 여성이 벌금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거 전 진짜 이거 기다렸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자, 우리 백 변호사님, 오 교수님, 박지훈 변호사님 세 분 이제 결혼을 하시는 몸인데, 자, 제가 그냥 딱 순서대로 여쭙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사모님과 휴대폰 잠금 패턴을 서로 공유한다 안 한다? 저희는 공유는 안 해요. 근데 뭐 보여달라면 언제든지 보여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이게 몰래만 안 하면 상관없어요. 물어보고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죠. 아, 그렇군요. 자, 다음은 오 교수님이시네요. 저희들은 휴대폰 잠금 장치가 없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 그냥 열립니까? 그냥 열리는구나. 예, 그냥 열리고 그걸 이렇게 그 설정을 해놓고 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의 그 신뢰에 금이 가니까. 아, 그러면 그냥 서로 무방비로 이렇게 해놓으면서 나는 당신을 믿는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다 보면 제가 뭐 이렇게 그 중고 물품 구매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소리를 해놓으면 계속 이렇게 소리가 나오거든요. 예,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소리는 좀 죽여놓죠.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그거 싫어하니까. 아, 예, 그 정도지. 중고로 뭘 파실길래? 아니, 뭐 사고 팔고. 예, 그게 그러시구나.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은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뭐 이렇게 막 뭘 자꾸 뭐 이렇게 패턴을 네. 막 별표를 그리시던데. 패턴. 복잡해요. 네. 복잡해. 복잡해. 저희 뭔가 비밀 부부는- 많은 남자. 저희 부부는 기종이 완전 다릅니다. 아. 저는 그 폰을 다룰 수가 없어요. 아, 저희 아내가 제 폰을 전혀 다룰 수 없고요. 예. 저는 이제 제 얼굴을 딱 들이대면 열리긴 해요. 남의 얼굴 절대 안 열려요 또. 아, 그런 폰이에요. 아실 거예요. 아실 분 아실 거예요. 예, 예. 제 큰 얼굴이 들어가야지 열리는 폰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전화가 와도 사실 끄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의도된 건 아닌데 완전 다른 기종을 쓰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해요. 전화 와서 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확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 진짜. 저는 그 폰을 다룰 수가 없어요. 말씀하세요. 일부러 그런. 일부러 기존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제가 약간. 뭐 이상한 일단 뭐 예. 패턴도 좀 이렇게 복잡해요, 굉장히. 아니 진짜 그래서 네, 비밀 많은 남자. 뭔가 좀 패턴이 없고 저 얼굴이라니까요. 얼굴. 제 큰 얼굴이 패턴이에요. 이게 뭐가 복잡합니까? 넙떡한데 그냥. 아니 그럼 사모님이 우리 박 변호사님 자고 있을 때 그 위에다 이렇게 얼굴을 딱 이렇게 대면- 볼 수 있으면 보여. 보라고. 아, 보시라고. 예. 아, 볼 예. 수 있으면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어서 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 남자친구의 카톡 대화방을 이 몰래 보고 촬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네. 여자친구가. 야,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것도 그래요. 뭐 이거 가지고 또 남자친구가 고소까지 할까 또. 그렇죠. 아무튼. 남자친구 휴대폰을 보다가 모르는 지인의 사진을 발견한 이상해서 지금 열어봤고 그걸 찍어봤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통신망 비밀보호 등이나 법률에 따르면 비밀의 보호 조항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이 보관되는 타인의 어떤 비밀 이런 것들을 도용하거나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형이 셉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여자친구,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남자친구와 함께 호텔에 투숙을 했다가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면서 스르륵 잠이 들었을 때 이제 그걸 이제 딱 해가지고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여자친구는 뭐가 됐든 남자친구의 이 폰을 들여다 본 거니까 그렇죠. 그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또 변명은 할 텐데. 그러니까 일단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 일단 내가 뭐 패턴이 걸리는 거 몰래 연 건 아니다. 남자친구가 사진을 보여주다가 자기가 패턴 열고 사진 보여주다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 있는 상태에서 보다가 이제 아마도 다른 이성이겠죠. 이 남자친구 지인 뭐지? 하면서 들어가서 뭔가 이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톡 대화방을 보면서 그걸 촬영했던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법상 뭐 소위 우리가 정당행위로 정당방위랑 비슷한 겁니다. 그럼 나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거는 무죄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우리가 이제 약식 기소라고 해서 벌금만 맞았는데 이 여성이
이게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아. 화가 나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거예요. 하하. 판사한테 내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어. 근데 그랬으나 이제 결과가 바뀌진 않았던 거죠. 그 여자친구분도 화가 엄청 났었나 보네요. 사실 이걸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벌금 내면 좀 화가 나겠죠. 뭐 당연히 헤어졌겠죠, 이 두 분은.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아니, 오 교수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 남자친구 입장에선 말이죠. 뭐가 됐든 사생활을 침해를 당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많이 찾아봤는데 휴대폰 공유는 파멸의 시작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물론 교수님한테 해당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 정말 이거 민감하더라고요. 다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사람이 뭐 제 휴대폰을 보고 그렇지도 않아요. 별로 근데 그건 이제 뭐랍니까? 예. 사실 이 정도면은 서로가 쿨하게 헤어지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계속 신경 쓰면서 그런데 이제 사실 왜 이렇게 그러면 사진 만약에 보고 그 그냥 따졌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야 일어나 어이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해놓고 야, 임마 일어나고 하면서 때려요. 이 누구야?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이실직고에. 예. 그러면 이제 또 뭐 변명을 하고 했었으면 이게 해프닝으로 끝났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찍어 놓은 거 그거는 아마도 일단 증거를 확보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자기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마 이 남자친구가 나 그런 적이 없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탁 들이밀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신문용이네요. 그러니까 신문용.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예. 실제로는 이제 이 남자친구도 여기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걸 보니까 예.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둘이는 그냥 쿨하게 헤어지는 것이 깔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제 법적으로 좀 따져보죠. 자, 벌금이 이제 100만 원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중한 범죄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5천만 원의 벌금인데 100만 원 정도의 형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정식 재판이 돼서 법원에서는 그래도 이걸 찍는 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 이상하다고 여겨지면 이게 왜 이게 찍혀 있니? 이렇게 확인을 해라. 추궁을 하는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니까 하필이면 앞서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죠. 그냥 물어봐라 그냥. 왜 이게 찍혀 있을까?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왜 이상하게 찍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냐? 그렇다면 너무나 이 대화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중한 범죄를 물은 건 아니고요. 벌금 100만 원을 했고 사적 영역을 임의로 침해하지 말라라는 게 법원의 어떤 판단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저는 여기서 또 드는 의문점 하나가 일단 이 둘은 뭐 혼인을 한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부부, 가족, 네. 가족끼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 뭐 휴대폰 보는 게 뭐가 문제야. 근데 이혼을 앞둔 부부들 사이 이걸로 고소 정말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 모든 증거가 다 여기 있거든요, 보통. 왜 웃으세요? 아니 저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불륜이건 좀 이따 뭐건 열어봐야지, 이거. 예. 파탄의 문제가 대부분 이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고 싶겠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 하다 이걸로 기소돼서 이렇게 벌금 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여성도 내가 지금 남자친구가 바람 피는 것 같아서 그거 가지고 내가 좀 확인하고 그게 뭐가 문제라고 하지만 그건 그랬겠죠.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예. 이거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패턴이 열려 있었다고 해서 자기가 보고 촬영을 한다거나 증거자료를 남겨놓는다거나 하면 이건 무조건 처벌이 된다라는 사실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저도 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화난 이유는 좀 알겠어요. 이거 남자친구가 고소 안 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남자친구가 뭔가 화가 나서 경찰을 갔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이런 걸로 처벌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던 거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사례별로 조금 이거는 제가 된다 안 된다 좀 구분을 해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전화기가 있으면 이렇게 뒤에서 뭐 그냥 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이상하네, 그거 보면 되는데 이상한 수단을 이용하는 게 안 됩니다. 뭐 비밀번호를 뭐 풀어서 연다든지 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처럼 몰래가 뭐 찍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집에 이제 뭐 CCTV라든지 몰래 도청기 같은 거 설치하고 가는 예, 경우도 예. 있어요. 이것도 자기가 같이 있을 때 녹음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도청을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컴퓨터 이제 같이 쓰는 컴퓨터 있잖아요. 뭐
뭐 사마귀 무슨 윽바구리 하면서 뭐 이렇게 잠깐 컴퓨터요? 컴퓨터 아니 뭐요? PC. 아 이거 북한에서 쓰는 표현인데 PC요. 컴퓨터.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PC 같은데 이제 어떻게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가 이 갖고 있는 자료를 몰래 빼내 가지고 뭐 활용한다는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될 정보통신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형법에 이제 규정된 건데 우편함에 남편의 아니면 아내의 서신 같은 거 그걸 막 몰래 막 열어본다든지 이랬을 때는 비밀 침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적 영역에서 서로 존중해주지 못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우편물이 많이 오잖아요. 우편물이 오는데 이제 서로 자기 거는 자기가 알아서 뜯어보기로 한 상황이라면 동의하지 않고 뜯어보면 그게 별 내용이 없더라도 비밀침해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올 때 이 우편물은 원래 그냥 남편께 와도 아내께 와도 알아서 그냥 서로 묵시적으로 동의하 뜯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 거 건드리지 마 라고 한 상태에서 뜯으면 그게 하다못해 아무 의미 없는 무슨 고지서거나 이러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좀 알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왜 저를 빤히 쳐다보십니까? 저 왜 변호사님. 교수님? 예. 무슨 하실 말씀?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참 각박하네요. 아니 근데 진짜 교수님 이제 비밀번호 안 걸렸으니까 편하게 일본도 안 보십시오. 거시는데요, 뭐. 편하게 아니 왜냐하면 이게 뭐 내 거를 뜯으면은 뭐 근데 지금 사실은 젊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자기가 버는 돈 또 이렇게 둘이가 공동으로 이렇게 돈을 내 가지고 운용하고 이런 것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글쎄 뭐 저희는 그렇게 살면 굉장히 힘들게 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한번 저희 집 식구가 예. 돈을 좀 이렇게 이사하고 하니까 돈을 많이 써서 예. 제가 한번 그러면 이 가계부를 한번 해보겠다. 어. 그래서 이틀 만에 항복하고 도로 줬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거 진짜 머리 그냥 정말 그럼 혼란스럽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월급 받으시면 사모님한테 다 팍 보내시는군요.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옛날 그 개념인데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저희 그 젊은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건 옛날 개념이고 지금은 딱딱 이렇게 해서 뭐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뭐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이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지금 채팅창에 뭐 정말 많은 말씀들 뭐 올려주시는데 역시 혼자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아니, 예. 그렇습니까? 방송 취지가 다 맞지 않죠. 아 진짜요?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예. 궁금해하지 알겠습니다. 마세요.